자, 이제 조종기의 뒤에 요 단자에 대한 이제 채널에 대한 채널의 이제 스틱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책에는 약간 오타가 났어요. 이거 이제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정리한 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모드 1번, 모드 2번, 모드 3번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모드 3번하고 4번은 우리가 아예 보지 안 봐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드 1번과 모드 2번이 제일 중요하죠. 모드 1번은 이제 유럽 방식이 주로 모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모드 2번은 이제 국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4번도 있긴 한데 그거는 거의 안 쓰는 모드다 보니까 요 모드 1번과 2번을 두 가지를 차이점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수평 방향, 그러니까 앞전에 얘기했었죠. 요 수평 방향, 요거는 러더라고 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모드 1번이나 모드 2번이나 똑같아요. 러더, 여기 러더라고 써있죠. 이거 러더. 뭐 아까 우리 항공기의 좌표로 해서 움직이는 방식을 보면 요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러더. 요. 주로 이제 요는 드론이든 비행기든 간에 방향을 이제 현재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회전하는 개념이 이제 요예요. 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항공기가 이렇게 있으면 항공기가 이런 방향으로 있어야 하는데 얘가 방향을 이렇게 트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회전을 하거나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잘못 러더를 치게 되면 전진 방향이 바뀌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제자리에서 이렇게 한 바퀴 빙 도는 그런 개념이 러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왼쪽에 픽스 돼 있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스로틀이 위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종기는 뭐다? 모드 1번이다. 이렇게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러더고요. 그 다음에 수직이 뭐냐면 엘리베이터다. 이 수직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이제 피치라는 용어를 씁니다. 피치. 얘는 무슨 기능이냐면 피치라고 하는 거는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앞에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굴른다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구르는 개념. 그러니까 앞으로 구를 수도 있고 다시 반대로 구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항공기가 있으면은 요 항공기 앞에 부분이 위쪽 혹은 밑에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하강을 하거나 상승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공기 입장으로 보면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예요.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드론이 전체가 올라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얘는 그 비행기 입장으로 봤을 때 비행기 앞에 부분이 위쪽이나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비행할 때 이게 이제 드론이 있으면 드론이 비행할 때 얘가 쭉 이렇게 올라서 비행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다. 이 용어는 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는 피치라는 용어를 씁니다. 피치. 항공기가 이렇게 해서 상승을 하거나 항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쭉 가는 피치. 됐죠? 요는 이렇게 방향 틀은 거, 피치는 위에 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 그게 왼쪽에 있다. 이게 모두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조종기 중에 이거는 이제 앞에 부분 이렇게 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드론이 있으면, 비행기가 있으면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스로틀이에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바로 수직으로 상하로, 그게 스루툴이야. 스루툴이 오른쪽에 있으면 이게 모두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제 에일러론이라고 하는데, 에일러론은 요 수평으로 이제 움직이는 방향인데, 롤이에요. 롤은 우리가 이제 대굴대굴 구른다라고 하는 구르는 개념이 이제 있고요. 그러면 구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항공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날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이나 이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항공기가 이렇게 있으면 자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자세나, 아니면 항공기가 이렇게 있으면 날개가 이런 식으로, 날개가 수평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으로 끼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끼울 수도 있는 거죠. 한 바퀴 굴릴 수도 있겠죠. 그게 뭐다? 롤이다. 롤링. 둥글둥글 굴리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뭐 편하게 이해가 갈 거라고 봅니다. 요거 용어는 우리가 아주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스로틀은 위아래로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에일러론은 이제 롤이고요. 구르는 거, 그 다음에 요는 이제 회전하는 거, 제자리에서. 그 다음에 피치는 앞으로 구르는 거, 앞으로 위로 올라가,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한다라고 하면은 뭐로? 요로, 아니 그 피치로 이제 해야겠죠. 그죠? 우리 항공기 보면 쭉 비행하다가 이렇게 한 바퀴 빙 도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피치로 조정을 해서 회전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용어가 가끔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는 올라가다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롤은 대굴대굴 구른다, 왼쪽 오른쪽으로 우리가 대굴대굴 구르는 거죠. 앞으로 구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로 보면. 그 다음에 요는 이제 방향이다. 내가 중지 있는 방향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게 이제 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용어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러더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요라는 용어도 쓴다. 그 다음에 에일러론은 롤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에일러론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피치는 엘리베이터라는 용어도 쓴다. 엘리베이터 혹은 피치,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니까 어떤 사람은 피치,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이런 용어를 쓰니까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용어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스로틀은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로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모드 2번으로 가면 어떤 차이를 갖느냐면, 나머지 요 러더나 그 다음에 롤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스루툴하고 피치의 위치가 바뀝니다. 스루툴과 피치의 자리가 바뀌게 돼요. 이쪽이 스루툴이에요. 스루툴. 그 다음에 이쪽이 피치, 엘리베이터가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똑같고요. 요 수직 방향에 있는 것만 좌우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거를 쓰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조종기 2번 모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 모드에 따라서. 이거하고 이거 두 개 헷갈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헷갈리니까 가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특히 이제 피치 부분하고 스로틀 부분이 이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중점 사항인 거니까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뭐 아까 했던 것처럼 요 조종기 모드 3번이나 이런 거는 또 달라집니다. 요 수평 부분도 이제 좌우가 바뀌죠. 그죠? 피치하고 스로틀은 모두 1번하고 똑같은데요. 모두 3번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요 수직이 아니고 수평이 바뀌어요. 수평이 서로. 그죠? 요 에어로는이 이쪽으로 왔고요. 요가 이쪽으로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두 4번 같은 경우는 스로틀하고 피치가 바뀌죠. 그러니까 총 4개니까, 그죠? 4채널이니까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2개의 그 스틱이 있고 각각이 2가지의 기능이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로 보면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총 4가지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런 거는 뭐 그 헷갈려서 다 이제 하기는 좀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2가지 모드 1번과 모드 2번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책에서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이제 문제가 있죠. 자, 조종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또 말로 표현하는 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종기의 모드 1번은 오른쪽은 이쪽이죠. 오른쪽은 스루트라고 롤 에일러론이다. 이게 이제 에어론, 에일러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이제 로더가 아니고 에일러론으로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요 밑에 거하고 위에 거가 바뀌었어요. 잘못 써놨어요. 여기 잘려지고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에일러론이 이제 잘려서 이쪽으로 이제 앞에 부분이 위아래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모드 1번은 에어론과 스로틀이고요. 오른쪽이. 그 다음에 왼쪽이 러더하고 피치다. 러더하고 엘리베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종기 2번은 이제 요 왼쪽이 러더, 그 다음에 스로틀, 그 다음에 오른쪽이 에어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 밑에 거는 맞죠? 이게 위에 거가 이게 순서가 위아래가 이제 바뀐 겁니다. 그것만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거하고 실제 이렇게 보고한 거 좀 차이가 있으니까 잘 적어 놓으시고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이제 말로 표현하니까 가끔 헷갈려요. 혹은 아까 얘기했죠? 피치와 요 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두 개가 매칭이 돼야 돼요. 이거는 숙달이 돼요, 숙달.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놓고 있다가 이게 팍팍팍 튀어나올 정도로 계속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러더 쳐라, 러더를 더 쳐라,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터 파트인데요. 모터는 주로 이제 무인 멀티콥터의 주요 부품이 사실은 모터죠. 모터는 주로 이제 블러시 DC 모터가 있고요. 블러시드 DC 모터. 그 다음에 브러시 리스 DC 모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모터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만 되고요. 브러시가 있느냐, 결국은 뭐예요? 블러시드는 브러시가 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브러시 레스에 레스는 브러시가 없다 이 말이죠. 모터에 브러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브러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두 가지의 모터로 이제 우선 DC 모터는 정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브러시 모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DC 모터예요. 그러니까 전원만 넣어주면 바로 이제 회전을 하는 그런 모터가 브러시 모터다. 그래서 여기 밑에 브러시 모터에 이제 이 주변에 뭐가 있어요? 좌석이 있고요. S극과 S극의 좌석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브러시죠. 요게 이제 안에 전선이 감겨 있고 코어에 점선이 감겨져 있고요. 거기에 전선이 이쪽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마찰이 있어야 합니다. 붙어야 돼요. 붙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거의 동판으로 이렇게 해놓죠.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 브러시라고 하고요. 요 두 개가 붙어서 전류를 플러스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흐르면서 이 안에 자기장을 만들게 되죠. 이 코어에. 그러면 그 자기장이 옆에 있는 이 자석하고 인력과 반발력을 통해서 이제 밀어내게 되죠. 얘가 힘을 받아서 회전을 이제 하게 돼요. 계속 이렇게 빙빙 돌게. 참 아이디어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코일 안에 코일의 방향이 계속 바뀌죠. 회전하면서. 그러면 또 극성이 또 바뀌게 되고 그러면 또 밀어내고 서로 끌고 인력과 반발력을 이용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코어가 회전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모터가 우리가 브러시 모터라고 하고요. 얘는 모양은 다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속에 뜯어보면 이렇게 접전면이 있고 안에 코어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다 전원만 붙이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브러시 모터인데, 이 브러시 모터들은 이 부분이 마찰이 이제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완전히 선이 연결된 게 아니고
접점에 의해서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압이 낮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전압이 높아 버리게 되면 이 부분들에서 스파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스파크 때문에 요 코어가, 그러니까 요 브러쉬가 마모가 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DC 모터는 요 코어 부분이 마모가 생겨서 수명이 있어요. 이 전압에 따라서 이제 수명이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얘가 마모가 돼 버리게 되면 장기간 쓰게 되면 이제 여기가 문제가 생겨서 타게 되는 거죠. 얘가 부하를 또 넘어 물고 있거나 그래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DC 모터는 이제 그 수명이 정해져 있고 장기간 사용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게 이제 BLDC 모터입니다. 브러쉬가 없어요. 얘는 이런 접점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브러쉬리스 모터는 이제 브러쉬가 없어서 브러쉬가 없이 이제 전류의 흐름을 제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파크라든가 이런 거 마모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인 효율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주로 반영구적인, 뭐 안 타는 건 아니에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자석을 넣게 되는데, 얘들은 이제 외곽에 이렇게 자석이 있잖아요. 이 자석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자석의 힘도 네오디움이라는 자석을 쓰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히토류 연구 자석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다. 예전에 나왔던 자석들은 이제 힘이 약해요. 근데 네오디움이라고 하는 히토류 연구 자석을 쓰게 되는데, 거의 이건 이제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원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모터는 거의 다 중국에서, 싼 것들은 다 중국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자석이 힘이 세다 보니까 이제 출력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드론에 사용되는 요 모터들은 BLDC 모터를 쓰고, BLDC 모터에 네오디움이라는 히토류 연구 자석을 써서 아주 힘이 강력하게 만들어서 회전력이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영구적이고 반영구적이고, 그 다음에 전류도 소모도 효율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출력이 아주 높죠. 기존 모터보다는 몇 배 이상 높기 때문에 아주 빨리 회전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소형이면서도 힘이 강해야 하고, 그래서 주로 이 드론에서는 이 BLDC 모터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C 모터로 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모터를 구입할 때는 전압당 회전 속도, 이게 중요한 거죠. kV라고 합니다. 단위가 이거는 이제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요. 전압당 회전 속도 kV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전압을 얼마나 가했을 때 회전 속도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확인한다는 거죠. kV라고 합니다. kV, 킬로볼트가 아니에요 이거. kV는 전압당 모터의 회전 속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대 출력 와트로 표현하죠. 모터는 뭐 거의 출력을 와트로 많이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동 전압 몇 볼트짜리냐를 보고 이제 구입을 하면 되고요. 일반적인 모터의 이제 표면에 이제 전압당 회전 속도 kV 값이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얘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kV 값이 낮으면 회전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거고요. 회전 속도가 느리지만 토크는 상당히 세다는 겁니다.
KV가 낮으면 속도는 늦고, 그 다음에 회전 속도는 회전 속도는 낮으면서 토크는 상당히 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큰 드론 같은 경우는 모터가 회전 속도는 좀 낮아요. 그렇지만 힘이 센 거죠. 그래서 프로펠러를 좀 더 길고 큰 걸 쓰죠. 근데 KV 값이 높으면 회전 속도 아주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그마한 드론 같은 경우는 모터가 작잖아요. 근데 회전 속도는 상당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펠러를 작은 걸 쓰죠. 회전 속도가 아주 빠른데 거기다가 긴 걸 달아버리게 되면 속도가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KB 값이 높은 거에다가는 사실은 이제 이 프로펠러 사이즈가 줄어든 거를 써야만 아주 빨리 회전하면서 이제 힘을 내게 되는데, 아주 빨리 돈다고 해서 얘가 힘이 세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토크가 약하죠. 얘가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드론들 같은 경우는 힘이 약하잖아요. 속도는 빨라도. 그래서 주로 소형 드론에는 속도가 빠르면서 토크는 좀 약간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드론의 사이즈나 이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얼마만큼의 KV 값을 가지고 있는 모터를 쓸 거냐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할게요.